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불꽃야구를 뒤흔든 세 가지 사건이 왜 동시에 폭발했는지 그 숨은 흐름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겹쳐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든 사건은 하나의 압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JTBC가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그리고 하루 1억 원의 간접 강제금이라는 선고는 단순한 법적 조치가 아니라 불꽃야구의 존재 여부를 뒤흔드는 결정적 타격이었습니다. 이 조치가 공개된 직후 선수들의 감정선이 흔들리고 제작진의 움직임이 날카로워지며 서사는 급격히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대은은 전혀 예상치 못한 부활을 선언하고 신재영은 자신조차 숨겨왔던 진심을 드러내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단순한 감정 폭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능이라는 틀을 넘어 실제 인생을 건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진 현실의 흐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적 위협으로 인해 팀은 해체 직전까지 몰렸고 선수들은 자신의 커리어는 물론 생계까지 흔들릴 수 있는 압박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불꽃야구가 예능이 아니라 현실임을 증명하는 순간이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났습니다. 누군가는 부활을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과거로 돌아갈까 두려워 울었으며 누군가는 침묵 속에서 서사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이 모든 사건은 지금 한꺼번에 터져 나왔을까? 우연이 아니다. 이 말만큼은 확실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폭발의 첫 번째 조각, 바로 이대은의 선언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첫 번째 축은 바로 이대은의 재도전 선언에서 시작됩니다. 한때 프로 무대에서 밀려나듯 은퇴했던 그는 2021년 구속조차 140km를 넘기지 못하며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구도 그의 커리어가 다시 움직일 것이라 예상하지 않았고 본인조차 야구와의 인연을 정리했다고 말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불꽃야구라는 낯설지만 치열한 무대 위에서 그는 다시 공을 들고 마운드에 섰고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던지기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위는 되살아났고 퍼펙트 게임이라는 극적인 장면까지 만들어내며 해설진과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은퇴한 선수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응원 소리는 그의 심장을 흔들어 놓았고 그 진동은 결국 예상하지 못한 한 문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은퇴 후 대만 리그 제안을 거절했지만 지금이라면 도전해볼 만하다. 이 말은 그저 리그 이적 가능성을 밝힌 한 줄짜리 인터뷰가 아니었습니다. 예능이라는 틀 안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 선언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를 이 지점까지 다시 끌어올린 힘은 무엇이었을까? 감독 김성근의 강도 높은 지도력, 팀의 응원, 팬들의 관심이 있었지만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대은 스스로가 자신을 다시 믿게 된 순간입니다. 더 이상 예능 출연자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선수로서 자존심을 되살리고 싶은 욕망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 다시 타오른 것입니다. 누군가의 연출이 아니라 본인의 선택이 그의 손끝을 다시 마운드로 이끌어 올린 것입니다. 불꽃야구는 이 선언을 통해 한 가지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이 무대는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 그래서 이대은의 말 한마디는 가벼운 포부가 아니라 프로젝트 전체의 존재 이유를 상징하는 외침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던진 공보다 그가 던진 질문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지금이라면 무엇을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실패한 과거를 극복한 사람이 던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메시지였습니다. 이대은의 부활은 한 사람의 성공담이 아니라 불꽃야구라는 무대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증거였습니다. 그가 되찾은 자신감, 그 자신감이 만들어낸 도전선언은 결국 서사의 첫 번째 문을 강하게 열어젖혔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을 향해 시선이 이동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신재영이 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눈물이 어떤 진짜 이야기를 드러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두 번째 축은 조용하지만 누구보다 깊은 울림을 남긴 신재영의 눈물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평소 카메라 앞에서 말이 적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선수였습니다. 인터뷰에서도 늘 간결하게 답하던 그가 27화에서 눈물을 흘린 순간 시청자들은 놀라움 속에서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경기 패배나 말로 홈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짧은 고백, 더가웃에 있던 생활이 반복될까봐 라는 말이
모든 상황의 중심을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신재영에게 불꽃야구는 단순한 재기용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무대를 인생의 마지막 기회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에도 다시 과거로 밀려날 수 있다는 공포가 늘 따라붙었고, 그 불안은 결국 절박함으로 바뀌어 경기마다 그의 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흘린 눈물은 패배의 감정이 아니라 절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이 무너져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유난히 강렬하게 다가온 이유는 명확합니다. 어떤 연출도 없었고 어떤 각본도 개입할 수 없었던 진짜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카메라가 담아낸 것은 기술도 전략도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이 흔들리는 진심 그 자체였습니다. 오랜 기간 불안과 싸워온 사람이 마침내 터뜨린 감정의 파편은 시청자의 마음을 단숨에 붙잡았고, 많은 이들은 그가 왜 울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불꽃야구는 여기서 또 다른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이 콘텐츠의 중심에는 화려한 장면보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려는 진심이 있다는 것. 신재영의 눈물은 프로그램의 감동 요소를 넘어 불꽃야구가 왜 진짜라고 불리는지를 설명해주는 결정적 장면이 되었습니다. 그 눈물은 예능이 아니라 현실임을 증명하는 하나의 증언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가 던진 공보다 그가 흘린 눈물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발견했고, 이 감정의 깊이는 다음 서사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절박한 고백이 어떻게 팀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고 서사의 흐름까지 바꿀 수 있었을까? 이 감정의 파동은 결국 또 다른 거대한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JTBC와 장시원 PD 사이에서 벌어진 극한의 법적 전면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왜 이 싸움이 단순한 저작권 분쟁이 아닐 수밖에 없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세 번째 축은 불꽃야구를 정면으로 겨냥한 JTBC와 장시원 PD의 극한 충돌에서 시작됩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방송권 분쟁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층위를 갖고 있습니다. JTBC가 제기한 방송 금지 가처분과 하루 1억 원의 간접 강제금은 형식적으로는 법적 조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프로젝트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강력한 압박수단이었습니다. 이 조치가 발표된 순간 불꽃야구는 예능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현실로 밀려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JTBC가 왜 이렇게 빠르고 강하게 움직였는가입니다. 이미 가처분 결정에서 승소한 JTBC는 이에 대한 이의 신청까지 강행하며 사실상 지금 당장 방송을 멈추라는 강압적 요구를 던졌습니다. 이는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상적인 법적 수순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창작물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불꽃야구의 서사를 지워버리려는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 불꽃야구는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서사적 힘을 가진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JTBC가 간과한 핵심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법은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지만 시청자의 감정과 서사의 흐름까지 통제할 수는 없다는 사실. 이대은의 부활선언, 신재영의 눈물, 선수들의 절박함이 하나의 감정선으로 연결되며 불꽃야구는 이미 단단한 진짜 이야기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JTBC의 법적 공격이 강화될수록 그 진짜의 힘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시청자는 권리관계보다 선수들의 진심에 마음을 주기 시작했고, JTBC가 내딛는 모든 조치는 오히려 서사의 무게를 키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장시원 PD의 침묵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는 방송국과의 전면전 속에서도 팀과 선수들의 이야기를 지키기 위해 말을 아꼈습니다. 그 침묵은 피하는 침묵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침묵이었고, 이 긴장감은 불꽃야구의 서사에 또 다른 층위를 더했습니다. JTBC와 창작자의 충돌은 단순히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싸움이 아니라 누가 이야기를 지배하는가를 결정하는 전면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법적 충돌의 본질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이야기의 주인은 누구인가? 법적 문서 위 권리를 가진 조직인가? 아니면 그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서사를 만들어낸 사람들인가? 불꽃야구는 이 충돌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더욱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법적 공격이 거세질수록 이야기는 더 깊어지고 그 진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충돌이 왜 JTBC의 예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어떤 거대한 오판으로 이어졌는지 자세히 이어가겠습니다. 이야기의 네 번째 축은 JTBC의 법적 공세가 어떻게 스스로를 향한 자충수로 변했는지를 해부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JTBC는
법적 판단에서 승기를 잡았고 가처분 결정 또한 법원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자면 완벽한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부터 예상 밖의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꽃야구는 무너지는 대신 오히려 더 강하게 폭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기 상승이 아니라 법적 억압이 서사를 자극한 결과였습니다. JTBC의 가장 큰 오판은 법적 힘이 서사의 힘을 눌러버릴 수 있다고 믿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미 시청자들이 마음을 준 대상은 규정이나 문서가 아니라 선수들의 진심이었습니다. 이대은의 부활, 신재영의 절박함, 팀 전체가 보여준 현실의 무게감은 법적 조치를 넘어선 공감의 힘을 형성했고 그 감정은 JTBC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더 강하게 응집되었습니다. JTBC는 방송을 멈추려 했지만 오히려 이 상황은 불꽃야구의 진짜를 더 또렷하게 드러내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법적 공격이 강화될수록 시청자는 오히려 불꽃야구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예능을 응원한 것이 아니라 진심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응원했습니다. 이 감정은 콘텐츠 소비를 넘어 하나의 서사적 운동으로 확장되었고 JTBC가 내놓은 모든 조치는 역설적으로 불꽃야구의 정당성과 고유성을 증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법적 칼날은 상대를 베지 못했고 결국 자신들에게 되돌아오는 외려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이 싸움이 표면적으로는 저작권 분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 핵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콘텐츠의 정체성을 누가 규정할 것인가 라는 철학적 충돌입니다. JTBC는 법적 권리의 이름으로 서사를 통제하려 했고 반대로 불꽃야구는 현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선택과 감정으로 서사를 쌓아 올렸습니다. 이 충돌은 결국 권리의 싸움이 아니라 가치의 싸움으로 바뀌었고 시청자는 그 가치의 향방을 직접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법적 전면전은 단순히 승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JTBC의 공격은 불꽃야구의 진정성을 증명했고 팀과 선수들이 쌓아온 서사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 싸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이야기의 힘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것. 다음 부분에서는 모든 사건이 한꺼번에 폭발한 이유, 그리고 그 절정에서 드러난 불꽃야구의 진짜 의미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건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순간 우리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서사가 완성되어가는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대은의 부활 선언, 신재영의 눈물, JTBC와 장시원 PD의 법적 충돌은 각각 다른 방향에서 시작된 사건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 폭발했습니다. 그 지점은 바로 불꽃야구가 더 이상 예능이 아니라 현실을 비추는 무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무대는 선수들의 커리어를 바꾸고 시청자의 인식을 흔들고 시장의 문법까지 뒤흔드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2025년 11월 조정기일을 앞둔 시점은 프로젝트 전체에 극한의 압박을 안겨주었습니다. 팀은 존폐의 갈림길에 섰고 선수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마지막 기회처럼 경기에 임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이대은은 지금이라면 대만리그 도전도 가능하다고 말했고 신재영은 과거로 돌아갈까 두려웠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희망과 절망이 동시에 터져나오는 순간 불꽃야구의 모든 서사가 절정으로 치솟았습니다. 그 절정은 붕괴가 아니라 쌓여있던 진심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정의 한가운데에서 시청자에게 던져진 질문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 같은 현실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울린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부활을 선언한 이대은, 절박함을 드러낸 신재영, 혹은 서사를 지키기 위해 거대 조직과 맞선 장시원 PD. 선택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진짜라고 믿는지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불꽃야구는 바로 이 질문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정합니다. 이 컨텐츠는 누군가가 만든 각본이 아니라 인생을 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현실이라는 사실을요. 결국 JTBC가 내린 방송 금지 가처분과 하루 1억 원의 간접 강제금은 프로젝트의 숨을 끊으려는 위협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야말로 불꽃야구가 진짜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장치가 되었습니다. 법적 위기가 선수들의 감정을 드러내고 시청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서사를 더 강하게 밀어 올렸습니다. 법은 화면을 끊을 수 있었지만 서사는 결코 끊지 못했습니다. 그 힘은 법정이 아닌 이야기의 무대 위에서 증명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 이 서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잠실에서의 마지막 장면,
시청자들의 지지, 선수들의 절박함, 그리고 창작자의 침묵까지. 이 모든 것은 불꽃야구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현실 속 감정과 선택이 만들어낸 진짜 이야기임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위기는 서사가 되었고 서사는 진짜가 되었습니다. 불꽃야구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의 여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